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 네, 종목 진단 저녁 방송입니다. 자, 일단 출석 먼저 부를게요. 김인성님 어서 오시고요. 한사발님, 이치카님 어서 오세요. 대박이지님, 지선화팅님, 알부디님 반갑습니다. 달구벌 부자님도 오셨고요. 어서들 오세요. 오늘은 근데 특이하게 우리 88TV 쪽에서는 그 게스트 분이 없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다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는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네. 유튜브 쪽에도 많이 계시죠. 늘품님, 네, 늘품님 어서 오시고요. 박선영님, 이 시간만 기다리셨다고요. 불청객님 오셨어요. 그리고 포포님, 김호선님, 그남자님, 새로운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영애님 채팅방에 처음 오셨다고요. 네, 이영애님 지난번에 자주 오셨던 것 같은데. 네. 박윤아님 어서 오시고요. 크게 더 크게님, 그 다음에 김영길님, 박정희님 어서들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어떤 거 했는지 먼저 좀 적어 보고요. 오늘은 제가 주식을 샀어요. 그래서 뭘 샀는지,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사려고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안 사고 오늘 샀어요. 금요일날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 오후 아니면 월요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 매수를 좀 했는데 오후에 당연히 좀 올랐더라고. 자,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조 대림 우리 알부디님 거. 네. 그 다음이 LG 디스플레이죠. 네,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이 아모레쥐요. 아모레쥐. 그 다음이 파세코. 네, 이 시간만 기다리신 분. 네. 파세코. 그 다음에 차바이오. 네. 그 다음에 6번이 LG전자, 7번이 LG생활건강. LG에 뭐 있어요? 왜 LG가 이렇게 많아?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한화생명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한화생명. 그 다음에 9번이 네, KH바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문의 하셨는데요. 현대차는 제가 오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잠깐 해드릴 거고요. 아까우니까 그래도 그 S택까지 해드릴게요. 네, 10번 오늘은 네, S택. 유튜브에 계신 분인데 여기까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왠지.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다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S택. 그 다음에 현대차는 0번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진단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네, 현대차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들 좀 알려드리면은요. 오늘 성투사가 적립식으로 매수한 종목 이미 근데 다 알려드렸어요. 뭘 살지 맞춰보실래요? 네, 오늘 성투사가 뭘 샀을까? 네, 궁금하실 텐데요. 네, 당연히 뭘 샀을까요? 현대차 매수했어요. 네, 기아차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위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뭘 샀을까요? 코덱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영어로. 코덱스 레버리지. 네.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아가방 이런 것들은 안 샀어요. 네,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적립식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그렇게 넘치지 않아.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어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삼성전자, 우선주,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까지 다 산 건데, 좀 많은데, 네, 종목수가 6개나 되잖아요. 많아요. 여기 또 있어요. 아주캐피탈. 네. 아주캐피탈도 제가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아시아나까지도 살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네,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네, 뭐 맞아요. 네,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 이미 여러분들 다 힌트를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차 요거는 여기다 뺄게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 거라서 이런 종목들을 왜 언제 매수했냐면 아침 그 10시부터 11시 사이.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을 때 9시부터 10시까지는 제가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부자빠님 방송이 나갔죠. 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1시간 동안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더 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현대차는 8만원이 깨지면 매수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7만원대, 가급적이면 7만원에 근접하는 자리. 근데 뭐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 사나 내일 사나 어차피 적립시키고 다음 달이 됐을 때 떨어지면 또 사면 되지 뭐. 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지난 수요일 날 매수하려는 가격보다도 싸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가 요 날이죠. 월급날. 근데 월급날은 월급이 언제 나왔다 그랬어요? 장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끝난 이후에 사기에는 조금 애매했어.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사기에는 주가가 좀 뛰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한데 금요일 날 살려고 봤는데 금요일 날은 오전까지 뛰었다가 오후에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시황에서는 아침부터 달리지 말고 오후에 사라고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후에 살려고 좀 봤더니 에이씨 월요일 더 쌀 것 같은데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네 매수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사실은 뭐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면 화요일까지 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요. 시장이 일단 조정을 이렇게 좀 받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더 빠지면 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잘 안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져서 시작은 했지만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뭐 조금 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많은 거지 뭐. 그리고 그냥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얼마에 들어갔냐면 83,500원. 83,500원이요. 그러니까 시간 딱 보시면 바로 나와요. 아침에 10시 여기에요. 83,500원. 여기서 산 건가 보다. 가장 높은 가격에 샀나 보다. 여기 10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샀어요. 요 사이에. 요 시기에. 네. 딱 요 시점에 샀고요. 그 다음에 뭐 오후가 돼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시간대는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기에, 그때 10시, 11시. 그 시기에 사서 기아차는 매수 가격이 24,550원. 네. 550원. 요 정도에 샀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분봉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현대차 기아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 매수를 했냐면 일단 주가가 하락한 것에 비해서 실적의 변동이나 뭐 주가의 어떤 변화가 크지 않다. 그죠? 실적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저평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면 아직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수혜를 좀 볼 수도 있겠죠. 경기 민감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느낌으로 접근이 좀 된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주캐피탈은 진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배당을 많이 준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하고 있어요. 살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자, 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매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어제요? 그저께요. 그 방송할 때, 지난주에 방송할 때 아주캐피탈을 또 살 겁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수했는데, 이때가 마이너스 때였거든요. 네, 마이너스 1%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끝날 때 10%로 마감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이게 10%, 11% 먹었어요. 네. 이러면 단타도 괜찮은 것 같더라. 네. 그리고 11% 먹었어.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주식을 그냥 단기로 차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하려고 한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을 모아가겠다는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11월 달에 산 가격보다 오늘 가격이 더 낮은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이거 대박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주가가 이 그 연초에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갔을 때 매수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아침에 매수를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10,000원대 초반에 샀어요. 1,500원인가? 네. 요 지금 1,500원까지 안 갔네요. 뭐 요 정도 하여튼 11,000원 넘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 평단가가 지금 11,000원이 안 돼요. 원래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지금 10,000원 정도에 딱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 오늘 추가 매수했는데도 21% 수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이건 배당도 많이 나오니까 당분간 모아갈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진행이 됐고,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진짜 장기 투자가 뭔지 알려드리려고 매수했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뭐 계속 모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거나 또는 이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매달려 있다.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들어왔다. 개인들 신용이 많아서 무겁다. 뭐 등등의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가도 괜찮아요. 주가가 안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그 시총 상위권에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됐을 때는 주가는 더 상승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본주도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우선주를 조금 더 산 이유는 뭐냐면 본주는 안 사고 우선주만 더 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당을 우선주가 더 많이 주잖아요. 사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의결권 표시를 안 하거든요. 집에 우편물 많이 날라오죠. 근데 거기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 나 손들고서 나 뭐 주식 몇 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의사 표현하신 분 계시나요? 내가 표현한 의사 표시는 CR도 안 맥히겠습니다만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결권 같은 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배당을 단 0.1%라도 더 먹겠다. 네. 그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야 지금이 기회래, 엄청난 대박이래, 장기로 가까우면 무조건 수익이래,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단타 매매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매매지, 장기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무심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사람 피를 말리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어렵습니다. 그거 오래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항상 가슴속에 그 품고 사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그것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을 한 컵 마시겠다.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거. 아침 7시에 일어난 거 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 물 한 컵을 꼭 마시겠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1년, 2년, 10년을 계속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는가?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장기 투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놔두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냥 수많은 그런 어떤 풍파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잘 버틸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사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특기거든요. 신경 안 쓰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제 노후를 위해서 그냥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때보다 더 올라갈 테고요. 또 배당이 나오는 걸 가지고, 배당은 또 공짜잖아. 그래서 배당 가지고 또 주식 더 사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자신 있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뭐 10년 정도 안 팔겠다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보다 낫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샀어요. 레버리지가 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레버리지가 뭐냐면요. 이게 코드번호를 써드릴게요. 이 다 쓰면은 너무 귀찮아서 233740이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이제 코덱스는 이제 삼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주관사입니다. 증권사에서 내세운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약간 파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의 변동 곱하기 2가 나오는 겁니다. 주가의 변동 곱하기 2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1%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는 2%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아마 2.5%좀 올라갔나 봐요. 네. 그죠? 아유, 3.6% 올라갔네. 많이 올라갔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 씨. 한 7%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근데 그렇게 안 됐나 봐. 계산식이 뭔가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건 아침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권에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6%가 조금 넘게 발생이 좀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보다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코스닥 150에 집중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일단은 바닥을 잡고 상승하게 된다라면 대형주 쪽에 집중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코스닥 150, 즉 시총 상위권 앞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 포인트를 잡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지수가 반영이 된 이유는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덱스 그냥 레버리지 이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과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122630번이에요. 그냥 사시면 돼. 살 때 처음 하시는 분들, 레버리지를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무슨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것들 누르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고 그냥 체크하면 바로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그냥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게 매수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아침에 요거 매수 단가가 8,055원입니다. 8,055원. 완전히 뭐 저점 바닥이네. 8,055원이면 어디냐? 여기네요. 여기. 네. 완전 바닥에 섰어. 네. 기가 막히다. 이거 분봉 한번 봐봐야 됩니다. 와, 8,055원. 여기 산 거예요. 여기서. 8,055원이면 여기네. 여기. 네. 완전 바닥이네요. 완전 저점에서. 어이구. 요거는 이제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이제 뭐 0.47%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마이너스가 4%대까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서 이것도 지금 한 5% 가까이 수익이긴 한데요. 코스피 지수 모양새를 보게 되면 이제 0.04 떨어졌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졌겠죠. 예, 이게 마이너스가 날 때는 레버리지는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0.47이 됐죠. 그러니까 0.04 대비 0.47이면은 뭐 제법 많은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두 배로 뛰지만 하락할 때는 또 두 배로 하락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수가 바닥일 때는 레버리지를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저점 근처다. 이 얘기 해드렸죠. 그리고 나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든가 말든가 별 신경 안 쓰겠다. 이 얘기죠. 그냥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시장은 50%만 상승하면 레버리지를 산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시장이 여기에서 원상복귀가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일까 봤죠. 30% 정도 상승한대요. 네. 만약에 이 자리를 넘어서서 저기 2088년도 고점까지 올라가면 50% 올라간대요. 50%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 수익일까? 100% 수익이거든요. 네. 그냥 단순 계산이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을 우리가 보너스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렇게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일단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레버리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시장이 더 빠질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풋을 매수하든 그죠? 풋옵션을 매수하든 아니면 인버스를 사시든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인버스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레버리지 쪽으로 항상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하락하는 쪽에 대한 관점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서 뭔가 저점을 잡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뭐 아래쪽 하방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상승 쪽 베팅을 걸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매수한 종목들이 네, 일단 오늘은 다 수익이 났어요. 네, 많게 난 것들은 뭐 6%까지 나왔는데 아니지 10%가 넘게 나오겠죠. 아주 캐피탈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네,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는 못 샀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계좌를 열어봤어요. 오늘 열어보니까 나는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아침 상황에서 마이너스 한 18%인가 나왔더라고요. 계좌가요. 네.
마이너스 18% 정도. 아침 상황에서. 근데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오늘 보니까 뭐 상한가 종목도 있어요. 한창제지 이런 거 상한가 종목도 있고 뭐 10%대 이상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침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나와봤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야, 계좌 2018년도 여기서 매수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마이너스 15%면 나는 성공하지 않았나? 그 생각 들고요. 요거 요만큼 치고 올라갔을 때 요거 계좌 분명히 플러스 전환된다. 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계속 보시는 분들 공포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보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도 좀 드네요. 나 계좌 지금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종목 진단을 들을 때 한 가지 조금 주의를 좀 하실 분들이 뭐냐면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시젠 뭐 해가지고 뭐 내일 급등할 겁니다. 나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뭐 내가 맞으면 너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난 점쟁이가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진단을 듣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관점을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는 거지. 내가 무슨 부채 들고 나와서 점쟁이처럼 콕콕 쌀알 집어던지고 지금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쌀 굴려요? 아니잖아. 내일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 맞히는 놀이 하려면은 어디 저 강원랜드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룰렛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댓글을 달고 내가 맞았네 뭐 난 너무 유치해서 댓글 달기 싫은데 제가 아직은 그 저의 각오가 뭐냐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는 답글을 달아주겠다는 그 생각을 제가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글을 달아드리긴 하는데 참 네. 세상엔 참 재밌는 분이 많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아이고 참 웃겨요. 그죠? 네. 있어요. 성투사를 치시면 나옵니다. 아직도 성투사 유튜브를 모르고 계시는구나. 유튜브에서 성투사만 검색하시면 성투사가 나와요. 네. 검색의 힘이죠. 네. 유튜브에서 이제 성투사를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다 나옵니다. 이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는 이 녹화 방송은요.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돼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종목 진단을 시작하도록 하죠. 네. 사조 대림, 네. 사조 대림 볼게요. 사조 대림은,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 사조 대림 주식을 얘는 사조 해평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치를 먹더라도 사조만 사요. 이게 나는 이 교육은 되게 잘 시켰다 생각해. 야, 참치! 뭐 먹을래? 그러면 얘는 동원가 안 삽니다. 사조만 사요. 왜? 자기가 사조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괜찮다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이 사조 대림을 일단 보면은요. 뭐 참치 쪽은 아니겠죠, 이게. 참치 쪽은 아닐 거고 이게 수산식품 요쪽으로 가겠죠. 참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대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어묵, 맛살, 햄, 소세지. 나는 그 어묵, 그죠? 어묵, 오뎅, 네, 오뎅, 그쪽이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맛살류가 1위고 어묵류가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요. 지금 이 기업의 퍼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퍼 1.08 유보율, 그 다음에 ROE. 지금 실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보여질 수 있겠네요. 그죠? 다시 볼게요. 실적은 어때요? 계속 좋아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이구, 그러네. 많이 늘었네.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 잠깐쯤 했는데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당기 순이익은 900억.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분기 때 뭔가 새로운 뭔가 다른 주머니에서 뭔가 들어온 자금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뒤져보기는 좀 귀찮으니까 그냥 당기 순이익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왜 빠진 걸까요? 왜 빠졌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에서의 어떤 대응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소비의 위축, 경기의 침체, 뭐 등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주저앉혀져 있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다 내려앉았잖아요. 2018년도부터 계속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목이 어디로 쏠려냐면 바이오 쪽. 2018년도부터 가장 주목이 많이 쏠린 쪽은 바이오. 그 다음에 후반기 들어와서 2019년 들어와서는 반도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이런 생필품,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뭐 농심이라든지 농심 뭐 주가 그렇게 좋지 않죠. 오뚜기 뭐 이런 기업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수산주니까 뭐 조류독감이 한번 일어난다든지 뭐 먹을 게 지금 뭐 대체품이 그 돼지열병 이런 것 때문에 또 늘어날 것 같았지만은 돼지열병 하니까 수산주로 간 게 아니라 마니커 이런 애들이 올라가 버렸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체품이 나타나면 조류독감이 나타나게 되면 돼지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산주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돼지열병이 일어나니까 구제역 이런 거 나오면 조류독감이 올라가고 조류 관련한 쪽이 올라가고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식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안 사 먹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경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쌀이라든지 이게 생필품으로 생각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맛살이나 어묵 이런 게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흘러내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실적은 계속 늘어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실적이 감소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그냥 경기 침체적인 부담감을 통해서 주가가 내렸다라 보여지고요. 퍼가 1배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저평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사적 저점대에 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 밑에는 굉장히 싼 주가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면요.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쓰레기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게 넉마식인 것 같아요. 그냥 주워 담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담는 것도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점권이기 때문에 뭐 대충 찔러본다거나 상관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주가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뚫어버리려면은 시간은 걸리겠죠. 네, 그래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금방 지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배열 상황에서 강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 반등, 그 다음에 바닥 따지고 이평선 잡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내려갈 만한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점은 이제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저점은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상승에 대한 부분도 하락 추세의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 현 구간의 저점 지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라고 봐야죠. 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만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나눠서, 그것도 오늘 내일 모레 이게 아니라요, 나눠서 시간적, 시간에 하면 돼, 기간적 여유를 두고 대응하세요. 저점권이기 때문에 뭐 매수를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본다거나 뭐 나한테 부당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지치는 거지 뭐. 그냥 기다리다가 늙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요. 현재 이제 마이너스 56% 반토막 수준이라면은요, 적당한 수준대를 잡아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권장이 됩니다. 한 번에 그것도 비중 다 늘리지 마시고,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 같았으면은, 네, 조금 더 사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지금 보면은 가격대가 10,000원대 아래로 가면 사보기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네, 물을 조금, 네, 이렇게 타보는 거 권장해 드릴만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물론 이제 비중이 커지면서 더 물려버리고 있는 큰 일이긴 한데요. 지금
더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네, 그렇게 분할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LG 디스플레이 갈게요. 어차피 뭐 요즘 종목들은 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급락을 많이 한 상태에서 주가 반등 이런 식인데 LG 디스플레이도 계속 안 좋았죠. 계속 안 좋았고 상승 반전 실패, 상승 반전 실패. 그 다음에 이때도 급락, 급락, 급락. 그 다음에 완만한 상승, 완만한 상승. 그렇다면 이번에도 완만한 상승 기대가 되겠죠. 자, 이 종목이 지금 상승 추세를 타는 관점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자, 공교롭게도 이 종목은요, 대형주의 품위를 지키겠다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1선을 단박에 뚫어내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61선은 그냥 그렇게 못 뚫겠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21선을 뚫고 안 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61선이 가지고 있는 지지 라인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승은 제한적일 거예요. 상승은 제한적이고요. 급락 이후에 상승 눌러서 상승 눌러서 상승 이런 식으로, 네, 좀 뭐라 그럴까요? 흐름을 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게 이 종목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의 이격이 현재 상황이라면 요거는 지금 어느 틈에 어느 정도에 와 있겠느냐라는 구간들은 요런 정도, 요런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격이 이제 막 벌어진 그런 상황.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일단 이격이 막 벌어진 부분들을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상승이 되려면 이 단기 이평선, 요게 골든크로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장기 이평선을 돌려야 돼요. 뚫어버리거나. 근데 계속 뚫어주는 것을 실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의 저항대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14,000원이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14,000원 넘어가게 된다면 이 종목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저점을 잡을 테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완만한 상승을 통해서 상승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14,000원을 넘어가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왜 이렇게 간지러워? 네. 그래서 14,000원이 일단은 저항의 지지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업황적인 부분들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업황과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술적으로만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추세의 성격을 보면 이격을 크게 벌리고 완만한 상승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 상승이 진행되더라도 다시 눌림 형태의 모습으로 저점을 다져가는, 저점을 다지는 그런 형태의 상승 추세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장기 이평선의 저항인데 그 자리가 14,000원 정도가 되겠고, 다시 말하면 14,000원을 넘기면 추세는 매우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는 소량만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하고 14,000원 넘어갈 때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정도부터 해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다 보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멈추라고 말씀드려 놓고 있죠. 네, 그래서 매도가 이제는 아니라 이제 시장의 관점들을 따라가면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이 이게 다시 눌림 형태의 모습, 이게 눌러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럴 때는 매수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잘 노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뭐 듣고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에이, 그냥 몰라. 그러고 이제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일단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참고하시고, 한 번이라도 매매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모레 G 볼게요. 아모레 G. 화장품 관련주들은, 글쎄요. 이게 뭐, 관계가 좀 좋아지게 되면 괜찮아질까요? 네, 중국 애들이 좀 돌아오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했었는데, 다시 뭐 경기 침체 막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가닥은 좀 잡았어요. 그리고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이유 혹시 아세요?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들이 화장품 좋아하는 이유. 저는 이제 직접 중국 그 꾸냥, 꾸냥 샤오지한테 들었죠. 중국 아가씨한테 니들 도대체 왜 한국 화장품을 자꾸 그렇게 쓰는 거야? 왜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 받는 거야?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걸 쓰면 한국 여자처럼 이뻐질 것 같아서 라고. 왜 중국인들은 이게 피부가 좀 안 좋은 애들도 많고요. 뭐 좀 그런 부분들 좀 있어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피부가 예쁘고 막 그렇대요.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미모는 네 아주 그냥 네 탑 클래스예요. 뭐 우크라이나 가면 뭐 김태희가 뭐 밭을 메고 있네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에서 김태희가 밭을 메든 어쨌든 네 우리나라에는 네 피부 미인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물이 좋아서 그런가? 아무튼 뭐 그런 것 같네.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라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이 높아질 거다 생각되고는 있습니다만, 글쎄 뭐 그건 돼봐야지 알겠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15년도에 요때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헤쳐먹었어. 이게 뭐 5천원에 불과하던 이 주식이요. 지금 21만 원이면은 사실 쉽지 않죠. 네, 뭐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주가가 하락되는 추세들을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이때는 뭐 완전히 지옥이었고요. 다시 반등 나간다 하더라도 추세에 부딪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아직은 크게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인들을 또 믿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 믿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하향세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억지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저점이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항대는요, 여기 7만원 바로 아래쪽, 한 6만원대 후반, 그 정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추세도 비슷하게 맞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기 반등 기대가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누르는 압박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 종목은 7만원이 넘어가야지 뭔가 비벼볼 만한 언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만원까지는 매수 접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의 관점으로 본다면 7만원 수준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7만원의 저항을 넘어가야지 추세의 전환 역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만 홀딩, 신규 접근은 지금은 그냥 기다렸다가 네, 추세가 더 좋아지면 대응하세요. 네. 사실 보유하신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나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서 왜 내 종목은 진단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세코 갑니다. 파세코.
파세코 같은 경우는 저점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지금이 이제 보면 역사적 저점권에서의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종목 지난번에 한번 진단을 드렸던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네요. 네. 모양이 비슷한 건가? 잘 보세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삼각수렴 형태. 수렴의 꼭지점 부근에서 뭐가 나왔죠? 새로운 추세.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눌림목, 지지선. 눌림목, 지지선 다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은 매수의 포인트가 여기서 몰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5,000원에서 13,000원까지 뭐 한 200%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릴 때도 화끈하게 확 내렸죠. 5,000원까지 다시 원상복구가 됐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다 매물이에요. 뭐냐면 물린 사람들. 오 마이 갓. 물린 사람들 쉽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다 물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8,000원 넘어갈 때마다 계속 저항 때립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저항이 아니라요. 횡보로 들어가서 아유 그냥 언젠가는 갈 거야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물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본전에서 매도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네 아예 손절을 시키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단 저점 지지는 먼저 잡았어요. 5,000원대에서. 그래서 반등은 일단 나온 상태고요. 주가가 여기서 그냥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니고 8,000원 밑에서 계속 질척된다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갈 때 가더라도 나중에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요거 물량들 다 죽여놓고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 너희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니들 다 손절해. 내가 물량 밑에서 받아줄게. 니들 비싸게 샀지만 내가 싸게 다 사줄게. 너희들 손해보고 다 빠져. 이런 느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항이 굉장히 두꺼운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항이 8,000원부터 10,000원까지 매우 두꺼운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은 주가가 상승을 해도 강하게 뚫어주는 호재성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면 8,000원을 넘기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아래쪽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면 요 구간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점권에서의 횡보 또는 주가 하락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높겠다. 네. 따라서 이 기업은 지금은 홀딩 보셔야겠지만 매수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도 부담스럽고요. 추가 매수도 지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 기다리셔야지 되는 입장. 관망만. 지금은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일 수 있다라면 매도하기는 아까운 뭐 그런 위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며칠만 안 깎으면 이래요. 자주 벌초를 자주 해줘야 돼. 젠장을. 차바이오 갈게요. 그래서 오늘 카메라가 좀 흐릿하게 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 저거. 네. 괜찮은 거네.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은 지금 뭐 중내 어쩌네 하다가도 이제 뭐 여기까지 밀리니까 에이 그래도 뭐 더 죽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폭락장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HLB 같은 것도 그렇고요. HLB도 그렇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뭐 그 다음에 신라젠 뭐 폭락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아요. 시장 대비. 네.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적은 노력으로 시총 상위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바이오 종목군들에게 뭔가 대단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죠?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늘 그랬듯이 바이오가 어떤 테마를 통해서 강력하게 치고 나간다거나 무언가 자기네 영역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네, 추세가 느리긴 하지만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좀 껄끄러워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비벼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로요. 지난번에 진단드렸을 때도 매도보다는 관망이 낫겠다고 했죠. 홀딩이 낫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전략들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신라젠 그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쫙 뽑았던 기억 난다, 그죠? 네, 신라젠 그때 사라니까. 네, 요거 먹을 수 있습니다. 상 2번. 세 번쯤 되네요. 네, 상 3번쯤. 한 7, 80% 나왔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 그때 뭐였지? 매대남 할 때. 네. 그리고 뭐 단타주 잘하는 건가? 아무튼 뭐 지금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요거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저거였죠? 뭐 이제 적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뭐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됐었는데 다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추세는 하향 추세지만 매도보다는 일단 시장의 관심이 이쪽 좀 쏠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얕아서 시장의 얕아서 오히려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뭐 크게 올라서가 아니라 안 빠져서 그렇고요. 바이오 쪽으로 테마가 형성되는 바람에 관련주들이 올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업황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있으니 뭐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좀 지켜보는 보다는 좀이라고 써야 돼요. 좀 지켜보는 전략이 유리하겠습니다. 매수는 여전히 좀 애매합니다. 역배열이죠. 네.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하는 것으로 하죠.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 시간이 없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네. LG전자 갈게요. 네. 매대남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왜 하지 말라는 걸 따라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매매를 보여준다고 그게 취지가 잘못된 건가? 잘된 매매는 근데 하면 안 되거든요. 매수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매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보여주는데 그걸 따라 해가지고 손실내서 그냥 민원을 믿고 그 손실하면 그냥 말든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방송을 폐지를 시켜. 네. 하여튼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 자, LG전자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점 지지. 사실 여기서 이제 쌍바닥 국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그게 2017년도. 근데 2017년도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내려가면서 상황이 좀 안 좋아졌었죠. 뭐 소비가 위축되네 어쩌네 등등등.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이게 안 돼 버렸어. 그죠?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겠대.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돼? 근데 그게 말이 되더라고. 뭐 돌잔치부터 해가지고요. 뭐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따른 어떤 충격은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 LG전자는 가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좀 하고 애들 계약도 좀 해서 뭔가 좀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TV 부시고 막 그러면은 괜찮긴 한데 요즘엔 뭐 다 같이 어려우니까 네, 부부싸움에서 부시지도 않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 좀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가 봅니다. 퍼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280배나 된다는 것은 실적이 많이 나빠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단기 순이익 쪽에서 이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겠죠. 네. 그래서 뭐 뭔가가 됐었는지 모르겠으면 지금 보면 다 전부 다 가전 시장이 뭐 울상이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조금 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무제표 들여다보지 않더라도요 현재 주가가 내려간 상황인데 퍼가 올라갔어? 그러면 실적이 안 좋겠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실 수 있죠. 근데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이 있다라면 지금의 저점 수준 45,000원 수준이라면 저점이 굉장히 탄탄한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좀 질적거리는 모습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바닥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기업의 주가가 역사적 바닥권대에 들어서서 크게 네, 두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이며 실적 또한 나빠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분위기 개선은 빠르게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따라서 45,000원 전후로 저점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 저점 확보의 기간은 제법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보유 관점 네 말씀드립니다. 팔아야 할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죠. 네. 팔아야 될 위치는 아니. 시간하고 친구하세요. 야 시간아 나와라 친구 먹자. 그렇게 하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밑에까지 해서 뭐 완전 저 밑에 뭐 내려가가지고 뭐 그 말씀하신 대로 뭐 28,000원? 네. 거기는 그 가격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좀 저점 잡는 게 좀 네,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근데 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LG 생활건강이요. 건강식품에 요즘에 관심들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 근데 LG 생활건강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죠? 건강식품 쪽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저기 그 세제 뭐 이런 쪽 아니었던가? 생활용품, 그죠? 개인 생활용품. 엘라스틴, 화장품 이거 엘라스틴은 이거 아니야? 머리에 하는 거? 엘라스틴을 써요. 뭐 음료, 화장품, 뭐 건강식품 좀 있나 보구나. 그냥 코카콜라, 비알콜 음료. 제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이거 그 비알콜 그 뭐지? 맥주맛 음료 그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먹었죠. 네. 그랬었네. 자, 요거는 일단 좀 보면 변기 그래요? 네. LG 거 LG TV로 보시면은 요 유튜브가 TV로 크게 나오죠? 네. 그 마이크로 해가지고 성투사 찾아줘 그러면 나와요. 네. 그래서 보셔도 돼. 괜찮네. 네. 좋아요. 아빠 같아? 자, 근데 일단은 뭐 주가는 상승을 계속 보여줬어요. 괜찮았는데 이게 일단은 뭐 개인 생활 쪽이라든지 소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잘 못 갔죠. 2018년부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체 우려감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 이건 뭐예요? 경기, 그 다음에 소비, 여기와 민감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소비가 좋아지면 다시 제갈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수준이에요. 유보율이라든지 뭐 ROE 성장성 나쁘지 않죠. PBR이 조금 높긴 한데 ROE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가 없어요. 네, 퍼 같은 경우는 25배면 이 정도면 적당하죠. 그 월봉 상태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조금 둥그스름하긴 한데
조금 애매하게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요때로 돌아가셔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때로 돌아가셔도 조정받겠다 싶었거든. 근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선에 대한 여부는 아직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고작 한번 내린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걱정을 하셔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홀딩을 더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포인트는 일단 10만원이 기준전이 되지 않을까. 10만원이 깨지면 약간 심리적으로도 이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이겠네요. 100만원. 100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두꺼운 이제 이 박스권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성공적으로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면 박스 상단을 진입하는 그런 형태의 상승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들어오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100만원, 네. 개인 소비와 연결된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에 연결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생각하면 부담될 수 있죠. 네. 따라서 지금의 고점 박스 형태가 부담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대신 박스 하단에서 반등을 하면 주가는 13,000원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130만원입니다. 네, 130만원. 113만원, 130만원. 뭐 이렇게 비싸, 이거. 네? 130만원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네. 깨지면 주의하세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홀딩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근데 가격이 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태광산업 뭐 이런 것처럼, 네. 이거 지금 63만원까지 빠졌네요. 근데 170만원이었는데 이거 몇 토막이 난 거야? 네. 어휴.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락 패턴 지지가 계속 빠지니까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다 싶긴 한데 야, 쉽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 것들은 쉽지가 않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훅 들어와 버리면 저항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 홀딩이긴 한데요. 네, 반등 여부, 지지 여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 관련주, 보험 업종들은 사실 뭐 많이 내렸다는 부분에서의 어떤 반등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하긴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글쎄 뭐 이게 저점권에 대한 반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워낙 많이 내려서요. 이게 뉴스에도 나오더만 네. 하나그룹이 이번에 그 시장 변동 때문에 동전주의 수모를 겪었다느니 막 네. 근데 내릴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또 사실 뭐 보험에 대한 어떤 수요라기보다도 이 뭐라 그래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압박을 좀 줬었겠죠.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좀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주들이 올라서려면요, 시장이 많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 사는 거 이런 거거든요. 잠자는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리고 나서 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성욕? 성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눈이 자꾸 다른 데 돌아가는 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보험료 좀 드는 거고, 먹고 살만해야지 보험료 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경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좋아져야지 보험 업종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금리도 오르겠죠. 보험주들의 수익원도 뭐예요? 보험주의 수익원. 보험주 수익원도 금리거든요.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야지만이 보험주의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이 경기가 어렵고 소비가 막 위축되면요,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만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사고 안 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보험업종은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당장은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급락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네, 홀딩 하시고요. 1000원 밑으로는 어지간해선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0원 대비해서도 지금 그 1400원대이기 때문에 한 40% 정도 변동이라서 애매하긴 하겠습니다만 바닥에선 변동성이 원래 그 정도 나오니까 감안하시고 어지간해선 1000원 정도면은 그냥 바닥 저점이구나, 더 안 빠지겠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100만원짜리 보다가 갑자기 1000원짜리 보니까 이것도 네, 괴리감이 확 느껴지네. 아무튼 하나생명, 이 보험주들 전체적으로는 업황 자체가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KH바텍 볼게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빨리. 어우, 시간이 없어. 다른 전문가분이 지금 방송하는데, 네. 이게 중간에 낀 시간이 항상 그래서 문제야. KH바텍은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잘했어요. 네, 잘했어. 자기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는 잘 지켜줬습니다. 유지가 딱 되는 모습이죠. 사실 이 구간을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했을 테니까 내려갈 때 지지가 나왔겠죠. 이 구간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사실 지난 차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발판이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저항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넘어갈 때는 어때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빵 치고 올라가죠.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네, 넘어갈 땐 그래요. 야, 못 따라간다? 왜냐면 여기서 대충 팔아먹었을 거거든. 어떻게 해요? 에이, 또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학습 효과 주고 나서 올라갈 때는 빵 튀어 올라갑니다. 눌림목 강의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해서 지금 내려갔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이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횡보 조정, 지간 조정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냥 시장이 내리면서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의도치 않게 이평선이 수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현재 시점이 이렇게 횡보가 가야 되는데 한 단계 밑에서 횡보 지지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지지선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15,000원을 지지로 하는 저점 횡보가 진행될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의 지지선은 1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때는 오전에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더 많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시장 이야기 해드리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도 많이 되고 좋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책이 그런 걸 어떻게 했습니까? 뭐 월급쟁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시간표가 그렇게 바뀌니까 뭐 저도 뭐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저는 일단 유료 사업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유료 전문가의 스케줄에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지선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대에서 이 구간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횡보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점은 빠르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홀딩만 하시고요.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바로 올라간다? 뭐 지금 빵 튀어서 2만원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웬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요 구간 이 이격 벌어진 거 보세요. 통통하게 지금 살이 쪘으니까 일단 잡아먹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으로 좀 세워가지고 홀짝 말린 다음에 움직일 것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에스텍 갈게요. 진짜 시간이 오버됐어. 지금 벌써 지금 끝나야 되는데 답이 없네. 네. 에스텍도요. 지금은 단기 반등입니다. 반등인데 21선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상승은 더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뭐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안 팔아요. 아직 요마 정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안 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안 팔겠지만, 네. 그래서 매도보다는 아직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조금 더 해주거나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옆으로 서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겠고요.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역사적 저점과는 조금 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가 종목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바닥이 구간까지도 갔던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점권이 매우 뭐라고 해야 되지? 저점권이 역사적 저점에 해당 근접하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이 기대가 되며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여유도 아직 남아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홀딩 하시면 나쁘지 않겠고요. 매수는 단기 대응으로 여유가 좀 있어서 소량을 통한 기술적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정도는 괜찮겠네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기 반등은 어차피 타이밍 잡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그걸 노려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력을 좀 많이 소모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요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요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게 먹을 수 있는 단기 포인트이긴 한데요. 그렇게 별로 권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일단 훌륭한 부분도 있고요.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에 또 방송 진행을 해드리고요. 아무리 바빠도 공지는 해드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